자, 이제 분산학습 마지막이에요.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이런 내용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의해서 이게 단편적으로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. 개념을 공부하고 그 개념을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그 적용력이 키워지게 되면 이것을 다양한 또 다른 문제 상황에 만들어내면서 기억을 오래 가져가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게. 그게 국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아니면 사회, 과학 어떤 과목이 됐던지 간에 전략을 세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답니다. 그래서 분산학습 마지막에 말씀드릴 이 내용은요. 다음과 같이 세 번째 실험, 오늘의 마지막 실험인데요. 한 집단의 A, B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다른 학습 방법을 적용했습니다. 바로 무엇이냐면 GRE 영어 단어 20개씩 외우기였어요. GRE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? GRE. 미국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될 때, 이과 대학원을 진학하게 될 때 보는 대학원 입학시험입니다.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단어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어가 그 단어인지 모릅니다. 그 모르는 단어 20개씩을 외우게 시켰는데 한 개의 그룹에 다른 방법 두 가지가 적용이 된 거예요. 똑같은 아이들에게 첫째 날은 A 방법 20개를 20분 동안 암기시켰고요.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B 방법 20개를 4분 동안 나눠서 분산학습시켰습니다. 4분 공부하고 휴식하고 4분 공부하고 휴식하고 이것을 5세트를 실시를 해서 공부한 시간만큼으로 절대적인 양을 따져보면 A 방법이나 B 방법이나 똑같이 20분씩 공부한 셈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아이들의 성적 상관관계는 어떻게 나올까? 같은 그룹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분산학습 실시한 거고요. 도식화 시켜서 얘기하면 몰아서 벼락치기, 몰아치기로 이렇게 공부한 거. 그래서 그 결과 차이를 살펴보면 5분 뒤에 시험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시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몰아치기를 해서 본 시험 점수나 아니면 분산학습을 한 점수나 분산학습이 조금 낮긴 하지만 크게 이것이 뭐 결정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 실험이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역시 얘도 일주일 뒤에 아이들에게 따로 공개된 바 없이 다시 테스트를 치르게 되죠. 그 다시 테스트를 치르게 됐을 때 일주일 뒤에 시험에서 몰아서 공부한 친구들이 점수는 32.7점. 떨어진 낙폭을 살펴보십시오. 둘 다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진 낙폭에서는 96.9점에서 32.7점으로 95.8점에서 54.2점으로 결국 오래 기억에 가져가고 싶으면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앞서 오답 노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활용하게 될 때 어떻게 분산시켜서 공부해야 될지 오답 노트는 왜 중요한지 그래서 복습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런지 2부 순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머님께 우리 아이 아빠하고의 늘 그 행복한 관계에 대해서 여쭤본 적 있어요. 저는요. 우리 와이프의 기억에 대해서 집사람의 기억력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거기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무엇을 잊어버리질 않아요. 원래 이건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의 경험이 발생을 하면 1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사라져야 되고요. 한 달이 지나게 되면 남은 게 없어야 돼요. 원래는요. 인간이라면. 그런데 이것을 길게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습입니다. 우리 집사람은 복습했던 거예요. 곱씹었죠.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8년을 어떻게 고생했는데 인간 막 그러면서 곱씹어서 4차 정도의 복습을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장기 기억 상태로 남아서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. 4번만 반복하세요. 아빠의 그 일을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으실 겁니다. 자, 요 이야기를 우리 아이 학습 상태로 그대로 가져가 보죠.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분산학습이 어떻게 실시가 돼야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오답노트 작성이 50%라면 나머지 50%는 활용이에요.